자, 첫째 시간이 좀 길었죠. 그 등록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하면은 이제 1, 2월 달 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조세 총론, 우리가 취득세, 등록 매너세, 재산세, 오늘 재산세까지 하는데요. 지방세까지 마무리 짓죠. 우리 조세 총론은 2문제 논다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3문제 논다 있어요. 3문제에서 4문제. 지금 했던 등록 매너세는 1문제가 놉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3문제 놓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취득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세 총론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너무 강보양 공부하지 마시고 취득세, 조세 총론과 취득세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뭡니까? 나머지 공부 안 해도 돼요. 모의고사 칠 때 빵점 봐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거는 시험 합격할 때, 시험 칠 때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취득세, 조세 총론과 취득세만 계속 반복해서 취득세를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등록 매너세나 재산세는 그냥 뭡니까? 쑥 빨려옵니다. 알겠나요? 빨려온다고요. 알겠어요? 쑥 빨려옵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안 돼 있으면 다른 것도 안 돼요. 그럼 아까 등록 매너세는 실제로 어디서 사용되는 용어도였어요? 민법 공시에 사용되는 용어였죠. 그 개념만 잡히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설명해 줬는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재산세는 절차입니다. 절차니까 몇 번, 한 3번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3번만. 3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윈도우 브러쉬처럼 왔다 갔다 깨끗해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취득세는 그리 안 된다고요. 취득세는. 알겠어요? 양도소득세가 취득세가 돼야 양도소득 된다니까요. 참 그냥 오랜 경험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세요. 네? 지금 1, 2차 동시에 준비하는 요거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1, 2차 동시에 준비하는 지금 요거 손대면 안 돼. 그냥 강의 시간만 잘 듣고 알아듣든 못 듣든 내 얼굴 보러 와서요. 알겠어요? 그냥 무조건 1차 위주로 해요. 시간 틈나면 뭐든 민법 공부해야 돼. 민법이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무슨 말이세요? 1, 2차 동시에 준비하시면 절대 2차 공부하면 안 돼. 지금은 강의 시간만 들어야 돼요. 몇 번 공부하는데 꼬치 욕심 내가지고 또 시간도 못 내면서 2차까지 공부하는 사람이죠. 덤비지 마세요. 1차 위주. 5월달까지 무조건 1차 위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하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무슨 말이세요? 무조건 2차는 강의만 딱 듣고 뭐 점수 난다니까. 왜? 모든 법들이 다 민법과 관계 있죠. 법이잖아요. 법. 민법과 다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 민법이 돼야 이거 아까 그것도 알아듣고, 민법이 돼야 공시도 알아듣고, 민법이 돼야 또 공법도 알아듣고. 그럼 만약 일주일 하루 빼고 7일 중에 6일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은 뭐 민법을 4일 잡아야 되고 개론은 이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민법만 줄기차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강의 시간만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자, 177쪽. 177쪽에 비가세 있습니다. 자, 비가세는 일단 뭡니까? 가세를 하지 않는다. 엄청 좋은 거랬죠. 자, 큰 타이틀 보세요. 국가 등록에 대한 비가세 있죠. 그러면 취득세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국가 등 취득행위 비가세. 그럼 국가 등 등기 등록도 비가세.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비할 재산세도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비가세. 되나요? 가세권자가 자기에게 가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기타 비가세 있죠. 기타 비가세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세요. 1번, 2번, 3번. 알겠나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네. 그게 3번에 보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취득세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공구상 지목이 묘지인 무덤을 취득했을 때 네? 등기에 대한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낸다 했어요. 안 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취득인 중과 기준 2%만 정한다 했어요. 등기도 공구상 지목이 묘지인 무덤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 사실 2%만 내고 등기 세금 없고 보유할 때 재산세도 없다. 되나요? 다 같이 가야 돼요. 공구상 지목이 묘지인 무덤을 취득했을 때는 됐나요? 그럼 취득에 대한 세금은 내되 등기는 안 낸다고요. 비가세. 재산세도 비가세입니다. 자, 끝내고요. 자, 178쪽 갑니다. 납세 절차. 자, 밑에 보니까 1번 납세지 있죠. 자,
취득세 납세지나 등록 매너세 납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자,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란 권리 행사자 하죠. 그러면 취득한 물건을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가, 소유권 권리 행사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등록 매너세죠. 등록 매너세도 권리죠. 권리 행사를 어디서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취득세나 등록 납세지가 동일하다고요. 자, 1번 부동산 움직이지 않죠? 그럼 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소유권 권리 행사하겠죠? 부동산은 해운대구에 있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구 강릉시 수성구에 있어요. 수성구에서 뭡니까? 부동산 권리 행사할 겁니까? 안 되죠. 그럼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라고요. 취득세든 등록 매너세든. 자, 선박 별표시 하자 했죠. 선박 별표시 하세요. 똑같다 했어요. 선박은 움직이죠. 근데 바다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정박하는 장소 조심하세요. 별표시. 선박 소재지가 아닙니다. 선적항 소재지 돼 있어요. 자, 밑에 자동차는 뭡니까? 움직이죠. 자, 이 자동차를 끌고 다닐 거다. 어디에서 내가 이용할 거냐? 만약 창원에서 이용하려면 창원에 가서 등록해야 되죠. 울산에 가면 울산에 가서 등록해야 되죠. 그럼 등록지가 된다고요. 어디서 이거를 이용할 거냐? 자동차를 등록지. 기계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죠. 어디서 설치해서 운영할 거냐? 등록지가 되죠. 자, 그다음 항공기 별표시 하세요. 항공기 움직이는 등록지가 아니고요. 소재지입니다. 공중이 계속 떠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요게 그래서 우리는 정치장입니다. 우리가 정치장도 있고 정거장도 있고 정계장도 있는데, 자, 항공기는 정치장입니다. 버스는 뭐예요? 정거장입니다. 정계장은 뭘까요? 철도? 배입니다. 배. 20톤 미만의 배가 올리가서 무태 올린 돈 장소를 정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정치장이다. 조마세요. 자, 됐어요. 나머지는 쭉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데 맨 밑에 오세요. 맨 밑에. 맨 밑에 그 밖의 등록이 돼 있죠. 그 밖의 등록은 전부 다 모른다. 만약에 등록 매너세에서 내가 납세지를 모르겠어요 하면 무조건 등록 관청 쫓아가면 돼. 그럼 등록 관청에서 알아서 해줄 거다. 알겠어요? 자, 모른다. 뭐라고요? 등록 관청 소재지. 자, 등록 매너세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무조건 뭐? 등록 관청 소재지. 모른다. 등록 관청 소재지. 명심하세요. 자, 밑에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있으면 별표시 한 개씩 붙이세요. 자, 먼저 밑에 방금 내가 설명했던 4번 먼저 볼까요? 4번에 뭘 밑줄 꺼보죠. 납세지가 뭐 한다고요? 분명하지 않다. 모른다. 뭐라 했어요? 등록 관청 소재지. 확인했나요? 분명히 등록 매너세에서 모른다. 뭐라고요? 등록 관청 소재지. 자, 2번 갈까요? 같은 등록. 자, 같은 등록 밑줄 끝나요? 자, 그 다음 재산이 둘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하는데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니까 이건 지방세라고요. 나눠야죠. 서로 나눠 가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나눌 때 시가 표현의 비율을 나누는데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뭐 말이 났어요? 부과할 수 없다 했죠. 무슨 말이 났어요?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 등록면 지방자치단체면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다 맞죠? 방금 모른다. 어떻게? 오케이. 등록관청 소재지. 됐죠? 예? 어디에 겁니까? 그 시군구. 그래 알아서 가려고요. 알겠어요? 시군구. 됐죠? 그럼 저기서 알아서 할 거다. 그럼 알아서 시킨 대로 가면 돼요. 됐죠? 네. 그 다음 3번. 3번은요. 같은 채권 줄 거세요. 같은 채권. 자, 갑이란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어요. 얼마 빌리냐? 10억을 빌려줘라 라고 했어요. 그래 은행이 그러면 너 뭘 가져와라? 담보물 가져와라 했어요. 담보물.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이 있어요. A, B, C, D, E. 참 부동산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라도 10억을 만족할 만한 부동산 자체가 없어요. 이건 얼마짜리냐? 3억. 요건 얼마짜리냐? 5억. 요것은 얼마짜리냐? 2억. 요건 얼마짜리냐? 3억. 요건 얼마짜리냐? 4억. 자, 그러면 10억을 빌리면 담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는 담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A와 B와 C를 묶으니까 겨우 10억이 도죠. 너 받아줄 수 없어. E까지 합쳐서 14억의 담보물을 제공해 했어요. 알겠나요? 그럼 담보물이 몇 개입니까? 2개 이상이 제공되죠? 네, 2개 이상.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이 10억에 대해서 은행이 담보물을 제공받으면 요 10억을 기준해 가지고 합니까? 저당권 설정합니까? 저당권은 요게 설정을 걸어 놓겠죠. 저당권은 요게 설정을 걸겠지만은 우리가 세금은 뭘 기준합니까? 이 물건 가액이 아니고 물건 개수가 아니고 어차피 세금은 뭡니까? 10억이죠. 이해됐나요? 10억에 대해서 0.2%를 정하겠죠. 이게 등록 면허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어차피 세금은 10억에 대한 뇌물로 물건의 개수 등 물건의 가액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그럼 채권은 하나지만 등기 대상이 2개 이상이라도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합니다. 각각 등기 등록으로 보아 하면은 답이 틀린다고요. 알겠나요? 하나다고 하나의 등기 등록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방금 설명드렸는데 이해됐나요? 하나의 등기. 그리고 어디 줄 거야 돼요? 같은 등록에 대해서 둘 이상의 내가 줄 거는 어디 같은 등록에 대해서 이거 줄 거고 둘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둘 이상은 저당권 줄 거고 그러면 뭐냐 각각 등록이 아니라 뭐다 하나 동그라미 똥 치면 되죠. 각각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틀리게 각각 등기 등록으로 보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저 이제 등기 등록 하겠죠. 그럼 지금 납세지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A 부동산이 해운대구에 있어요. 부산 강릉시 해운대구에 있다 보세요. 자 그럼 B 부동산도 제공했는데 B 부동산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대구 강릉시 수성구에 있어요. 자 C 부동산에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C 부동산은 마산 창원시죠. 지금 하포구에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어디 있느냐 창원시 소답동에 있어요. 예. 근데 저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요거한테 전부 다 물건별로 전부 다 요거는 아까 해운대구인 저 부산 강릉시에 가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해운대 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요거는 뭐 대구 수성 가가지고 또 등록하고 이 납세를 각 지역에 가서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나요?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 그럼 이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만약에 해운대구에 있는 걸 먼저 등기 등록한다면 알겠나요? 어디에 다 내라? 납세지가 해운대구 구청에 등기 등록을 납세지를 끝내라 말이야. 그래서 처음 납세지를 끝내라 말이야. 이해됐나요? 처음 등기소 등록 간증 소재지를 납세지한다. 하나 처음. 됐죠? 오케이. 뭐가 핵심인지 알겠나요? 자, 끝냈습니다. 그 다음 179쪽 봅니다. 자, 아까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내가 등기 등록하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된다? 시, 군, 구를 간다 했어요. 신고한다 했죠. 등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받는다 했어요? 제출한 서류를 보고 납부서를 받는다 했죠. 그럼 납부서를 들고 어디 간다 했어요? 시, 군, 구, 금고. 요 금고는 어디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뭡니까? 농협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금융기관의 금고라고요. 알겠어요? 가ran청 안에 금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금고에 납부를 합니다. 자, 그럼 납부를 했으니 뭘 받습니까? 너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1개, 또 통지서 1통, 그리고 확인서 1통을 받아요. 그럼 이건 자기가 보관용이니까 가지고 있고, 자, 납부했으니까 통지서 1통가 했어요. 그 다음 절차가 뭐죠? 등기소에 간단 말이에요. 등기하러 갈 때 뭔다? 등기 서류에 첨부한다 했죠? 첨부. 뭘 첨부한다 했어요? 통지서 1통과 확인서 1통을 첨부를 해줘야만이 접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까지를 뭐라고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 말을 뭐라고요? 등기 등록하기 전이란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등기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 안 됐다고요. 그래서 항상 공시를 할 때는 뭐 해라? 미리 등기하기 전에 선납을 해야 된다. 선납. 됐나요? 후납이 안 된다고요. 공시를 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내야만이 된다고요. 그래야 첨부해서 등기공무원이 뭡니까? 들어본다고요. 거기 있어 없어 확인한다고요. 응? 거기 있어 먹고 나가야지. 그래서 첨부 요거 이게 등기 등록하기 전 접수하는 거지라 선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취득세도 행위고 등록면허세도 행위인데,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둘 다 행위죠. 행위 사실을 가세권자가 알지 못한다 했죠. 알지 못하면 조세 확정을 신고주의입니까? 부가주의입니까? 신고주의죠. 납세 의무자에서 세금이 확정되죠. 그럼 신고주의는 법으로 정한 기간 안에 신고도 하고 납부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취득세는 기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일부터 60일은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다고요. 기간이 없다고요.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내야 되죠. 됐나요? 취득일부터 60일이라고요. 취득일부터 60일이라고요. 취득세는. 근데 취득세도 뭡니까? 그 60일이 지나서 등기가 아니고 60일 안에 등기하려면 취득세도 뭐? 그렇지. 등기하기 전에 내야 되죠. 됐나요?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취득일부터 며칠 안에 해? 60일 안에 해야 돼. 그럼 내가 등기를 한다면 뭐? 60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도 등기하기 전에 내야 된다고 취득세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사실관계에 대한 세금이 아니잖아요.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 가려고 할 때 내면 된다고요. 며칠 안에 내세요. 60일 안에 30일 안에 이게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비었어. 아닌데 등기법에는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등기법이고 지금 이건 세금이라고요. 알겠어요? 내게 따지지 말고 왜 법을 만드는지. 자,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다. 알겠어요? 내가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미리 세금을 낼 뿐이다. 오케이? 기간이 없다라고 했어요. 언제까지만 내면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내면 된다. 기간이 없다. 오케이? 언제부터가 아니라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낸다고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등기가 됐어요. 이제 등기가 되었어요. 등기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뭐냐? 등기가 됐는데 사기, 부정, 무효, 취소가 되었어요. 환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왜 환급받을 수 없다?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고 수수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환급제도가 없다. 그러면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접수가 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어. 그러면 환급받아요. 네? 등기가 이제 잉크하고 딱 묻혀졌다? 절대로 환급받지 못한다. 오케이. 요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취득세와 비교한 거예요. 자, 취득세는 원칙이 뭐냐? 취득일부터 60일 기간 있죠? 예? 등록면허세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취득세도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하기 전에 내야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우리가 취득세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취득세의 두 번째 내용이 이미 취득이 끝났어요. 왜 했다고요? 이미 취득이 끝났어요. 취득 후에 일반 가세가 뭐 된다? 몇 년 안에?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 일반 가세가 중과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추징해야 되죠. 일반 가세가 중과세 대상이 된다면 중과 대상 시점 가액에 중과세를 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 있죠? 그걸 공제해 주죠. 내가 나대지를 취득했어요. 나대지도 5억 주고 샀어요. 이미 4% 2천만 원 세금 냈어요. 그것이 5년 안에 그 위에다가 고급주택을 신축하니까 사치성 재산이 되었어요. 사치성 부소토지가 되었다. 5년이 지나서 고급주택 신축하면 세금 안 내요. 그건 끝난 거야. 5년 이내에 중과되면 넌 처음부터 중과 대상을 보고 가세합니다. 라고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반 가세가 뭐가다면 중과 대상이 된다면 이미 취득이 했는데 됐나요? 그러면 그게 때 추징되는 세금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30일이었는데 올해 또 개정됐다 있죠. 그것도 며칠이다? 60일이다. 며칠이다? 60일이다.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취득세가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다면 취득세는 기본이 며칠 있다? 60일이 있다. 근데 요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요거 취득세도 등기를 한다면 뭐 된다? 등기하기 전까지다. 그럼 등록을 한다면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역시 등록하기 전까지다. 그럼 이게 취득과 등기 끝났죠? 끝났는데 이 둘 다 똑같아요. 일반 가세가 뭐 된다면 중과되면, 또 비과세가 뭐가 된다면 가세가 된다면, 일반 가세가 취득할 때 일반 가세가 중과된다면, 취득 당시는 비과세였는데 사후 관리 가세가 된다면, 이 세금은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죠. 첫 번째, 기간이 60일. 되나요? 기간이 60일. 그리고 공제 준다 했죠.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 준다 했죠. 단 뭐를 안 된다? 가산세는 공제 줄 수 없죠. 제외. 그리고 추징되는 세금도 신고 납부입니까? 보통징수입니까? 우리 행위 자체는 처음은 가세권자가 모른다 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줄 거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몰라요? 그래, 역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집에서 공부하지 말아야 했는데 뭐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다시 뭐 60일 가산제외 신고 납부.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취득세는 처음에 60일이다. 변경은 뭐다? 변경도 60일이다. 가산제외 신고 납부. 그럼 등록면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등록면세가 이렇게 된다면 60일을 가진다고 했죠. 알겠어요? 취득세는 처음도 60이고 변경도 60인데 등록면 처음에는 기간이 없는데 이미 등기가 됐잖아요. 그 등기된 물건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잉크가 묻히기 전에는 선납하고 등기하기 전인데 일단 잉크가 묻히진 물건이죠. 등기 서류에 있는 물건이죠. 그 물건이 추진된다고요. 그때는 기간을 가진다고요. 얼마를? 60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79쪽. 자, 179쪽에 그게 2번에 가로 1번 원칙 신고 납부 있죠. 자, 일반적인 경우라 되어 있나요? 1번, 원 1번 끝쪽에 보세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2번 가서 가로 반가로 2번 추가 신고 납부 있나요? 자, 원 1번은 간단히 옆에 뭐가 1반이 뭐로 전환됐다? 중과세로 전환된 내용입니다. 1번이.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줄 찾았죠. 두 번째 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줄 껐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뭐야? 가로 속에 가산세 제외 줄 거 놓으시고요. 됐나요? 그리고 바로 밑에 뭐하다?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오케이? 그 부분을 다른 용어를 써서 60일을 30일 하든지 60일을 1개월 하고 이렇게 준다고요. 알겠나요? 또 가산세 제외를 가산세 포함 이렇게 잡은다고요. 또 신고 납부인데 보통징수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원 2번은 방금 뭐예요? 비가세 등이 가세로 전환됐어요. 그럼 똑같이 찾아봅시다. 자, 두 번째 줄 가운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줄 거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네 번째 앞부분 가산세 제외 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갑니다. 방금 등록 면허세는 뭐 한다고 했어요? 신고를 한다 했죠. 어디 가서 신고한다 했어요? 시군구에 가서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납부세를 받아가지고 시군구에 있는 주변 금고에 가서 세금을 납부한다 했어요. 그럼 납부한 사실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가지고 첨부한다 했어요. 그래야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등록한 사람이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등기소에 갔네요. 바로 어디 갔다고요? 바로 등기소에 갔어요. 바로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 접수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어요. 어디 가서 납부했다고요? 등기소에 가가지고 바로 납부를 했어요. 뭐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고. 만약에 취득 등기가 이렇다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취득 등기는 뭐 한다고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요. 그런데 등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예외 규정을 인정한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죠. 시군구에 가서 신고 안 하고 바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납부해도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뭐가? 등록면허세만. 취득세는 인정한다? 안 한다? 등록면허세만. 그럼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고요. 인정해 줬으니까. 이거를 신고워제, 간주신고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180페이지. 방가로 가운데, 방가로 3번 있죠? 신고워제 돼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이 뭐가 되는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있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자, 어떨 때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그죠? 납부하였을 때면 뭐로 하고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이 말이죠. 무슨 제도? 간주신고제도. 그럼 가산세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만 인정한다고요? 등록 매너세만 인정하는다. 자, 그다음 180페이지 밑에 2번 예외는 보통징수는 가산세가 적용될 때는 전부 다 보통징수죠. 자, 우리가 신고주의 세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슨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거기에는 무슨 신고? 가소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러면 무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소신고, 무신고를 뭐한다? 부정했을 때 부정신고 가산세 있죠. 자, 몇 프로입니까? 10%. 몇 프로입니까? 20%.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자,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기준 2호. 1일 뭐라고요? 2호. 2호 기간 했죠? 주간식이 아니라 했어요. 2호. 그럼 정확하게 1일 0.025%가 됩니다. 2호. 자, 다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신고는 가소신고, 무신고, 부정이 10%, 20%, 40%.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기준이고 얼마? 0.025. 네, 2호 기억하면 돼요. 2호. 자, 지방세는 이걸 한도도 있습니다. 납부 한도가 있어요. 7호. 뭐라고요? 75%. 75% 한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할 때마다 그냥 끝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2단계에 가면은 자, 우리는 이거는 신고주의 세금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를 수 있으니까 뒤에 이제 알게 됐을 때 이미 기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뭘 유도한다?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합니다. 납부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너가 기간을 놓쳤잖아. 잘못했잖아. 해서 가산세가 이미 몇 프로 되어 있어요? 10%. 요거는 몇 프로? 20% 되어 있는데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부정행위는 기회 줄 필요가 없어요. 개심죄 걸렸죠? 이것까지는 기회를 안 줍니다. 이 두 개 기회 준다고요. 그런데 가소신고는 어떻게 뭘 하면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신고는 뭐라고요? 기한이 이미 지났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다시 가소신고는 무슨 신고? 수정신고서. 그리고 무신고는 기한 후 신고서. 이 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서는 가세권자가 이미 알아버렸어요. 가세권자 너 세금 안 냈어 해가 통지를 했어요. 그런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금 내가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했잖아요. 그럼 가세권자가 알고 나서는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가세권자가 결정 통지하기 전에 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나요? 수정신고서와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 기간이 있다 없다? 없어. 언제까지 제출하실 기간이 없다요. 단지 언제까지만? 가세권자가 통지하기 전까지만 해라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신고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기간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이 말로 신고서는 기간이 없다고 했어요. 단지 기간을 준다면 뭐 한다? 뭐 6개월, 3개월, 1년 이 기간이 없다고요. 응? 가세권자가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을 받는 건 아니라고요. 이제 감면을 받으려면 이제 법정 기간 안에 해야 되고 신고서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은 감면을 받으려면 기간 안에 해야 된다고요. 수정신고는 3번 기회 준다. 몇 번? 3번. 1번, 2번, 3번. 이걸 넘어가면 기간이 없다고요. 1번, 2번, 3번. 기한 후 신고는 2번 줍니다. 1, 2, 2번 줍니다. 자, 이거 몇 번 준다고요? 1번, 2번, 3번. 기한 후 신고 몇 번? 1번, 2번. 자, 됩니다. 첫 번째가 6개월입니다. 수정신고는 몇 개월? 6개월. 한 번 신고된 자니까 기간을 좀 많이 준다고요. 6개월. 66 다음에 뭐냐? 12개월의 시계는 1년. 그래서 1년입니다. 11 더하면 2년. 그래서 6개월, 1년,
2년. 6개월, 1년, 2년. 다시 6개월, 1년, 2년 돼 있어요. 됐나요? 6개월, 1년, 2년입니다. 자, 그 다음 기한후 신고는 전혀 신고된 적이 없죠. 한 번도 신고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1개월입니다. 몇 개월? 1개월. 그 다음에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뭐? 6개월. 1개월, 6개월. 30일 아닙니다. 30일과 1개월 차이를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나요? 자, 1개월, 6개월. 다시 요거는 6개월. 그 다음 1년, 그 다음 2년, 그 다음 1개월, 6개월. 됐죠? 자, 어느 것이든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경감은 50% 경감합니다. 그럼 가소신고가 첫 번째 하면은 5%만 정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가산세가 10%인데, 됐나요? 뭐 3개월 안에 6개월, 즉 3개월 안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럼 뭐 원래 10%에서 50% 빼주니까 5%만 가산세 적용하겠다는 뜻이죠. 자, 무신고는 얼마? 20%인데 10일이 지났어? 10일이 지나서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럼 50% 감면받는다 말이에요. 그럼 10%만 가산세 매기겠다 이 뜻이죠. 됐죠? 자, 첫 번째는 얼마? 50%. 두 번째는 톡 떨어집니다. 20%. 세 번째는 10%. 기한후 신고는 세 번째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50, 두 번째 20, 세 번째 10. 마지막으로 없어. 되나요? 자, 첫 번째 다시 수정신고서 기한 6개월, 1년, 2년. 6개월, 1년, 2년.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는 1개월, 6개월. 1개월, 6개월. 처음 50, 두 번째 20, 세 번째 10. 자, 이래요. 자, 그 다음 181쪽에 부가세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가세. 부가세는 우리가 자체적인 세원을 가지지 못하는데, 자, 등록 매너세를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뭐를 좀 지원해 줘야 돼요?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지방교육재정을 지원도 해주고 또 뭡니까? 농어민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 두 개를. 근데 등록 매너세는 그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해 줍니다. 그 취득 매너세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 또 내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등록 매너세를 가세표준에 세율을 곱해봤어요. 그래서 세액이 산출됐어요. 등록 매너세가 세액이 얼마냐? 50만 원이 산출됐어요. 그래서 등록 매너세가 방금 얼마다? 50만 원이에요. 그럼 등록 매너 내는 사람은 누구를 지원해야 되나? 지방교육재정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그 지방교육재정은 요 등록 매너세를 가세표준 기준이 아니라 지방교육세는 그 본세, 주인된 세금을 세액, 본세의 세액을 가세표한다. 부가세는 본세의 세액을 가세 표준을 한다. 그럼 본세가 가세 안 되면 이 부가세도 징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몇 프로냐? 20%입니다. 어디에 20%다? 본세의 세액의 20%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20%. 그럼 얼마죠? 10만 원. 그러면 등록 매너세는 50만 원이고, 됐나요? 지방교육세는 10만 원 해서 합이 얼마? 60만 원 낸다고요. 알겠어요? 60만 원. 오케이? 그래서 등록 매너세를 납부하는 자는 지방교육재정을 부담시킨다. 그 부담할 때는 등록 매너세의 몇 프로를 부담 준다? 20%를 부담시킨다. 20%를 부담을 주운다. 이해됐나요? 20% 부담 주운다.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등록 매너세가 얼마 났다? 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자, 얼마 됐다고요? 50만 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너 힘들지 해가지고 원래 산출세가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다. 근데 20만 원을 감면받았어요. 자, 첫 번째 산출세액이 얼마 났어요? 처음에 산출세액은 50만 원. 처음에는 50만 원 다 내야 돼, 이처럼. 그런데 감면을 받았다고 20만 원. 그럼 납부세금 얼마예요? 30만 원 되겠죠. 그럼 등록 매너세 납부세금은 30만 원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처음에는 요거에 다 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전부 안 되잖아요. 납부하는 등록세는 얼마? 30만 원이야. 요 30만 원에 몇 프로? 20%. 그럼 얼마? 6만 원. 요 6만 원이 뭐라고요? 지방교육세. 납부할 세금의 지방교육세 20%. 이해됐나요? 그래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세는 얼마다? 30만 원이고 그 30만 원 납부할 때 함께 뭘 된다? 지방교육세 20% 부담은 지방교육세 6만 원을 함께 낸다. 그럼 36만 원. 그런데 요 20만 원만큼은 뭐야? 감면 받았죠? 돈 안 내죠? 등록 면허세는 안 된다. 그럼 너 혜택을 받았잖아. 혜택을 받은 것은 그 받은 것에 대한 20%. 혜택을 받은 만큼 감면세액의 20%. 이제 얼마예요? 4만 원. 이 4만 원은 농어민을 지원해라. 농어촌 특세를 부담한다. 됐나요? 감면이 없다면 그다음 전부 다 지방교육세만 납부세금을 하고 감면세 있다면 감면세액분의 20%. 그런데 암기는 쉽다 이 말이죠.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해를 시키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등록 면허세 납세자는 납부세금에서는 20%의 지방교육세를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20%의 뭐다? 농어촌 특별세를. 됐나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비할 세금은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놓는 세목은 몇 가지다? 5가지. 치, 등, 재, 종, 양. 됐나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있다고요. 그 세금들에는 전부 다 뭐가 따른다? 부가세가 따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전부 다 2가지의 부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부과될 거고 또 하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거예요. 그래서 각 세금에 어떤 부가세가 적용되는지를 암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암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부가세가 2종류밖에 없죠. 그러면 부가세율도 엄청 간단해요. 전부 다 20%야. 지방교육세 몇 프로로? 20%. 농어촌 특별세? 20%.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 부가세는 전부 다 20%야. 20%라고요. 그럼 암기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여기 유일하게 농어촌 특별세 유일하게 10%가 하나 있는데 이 10%는 어디에 적용된다? 취득세에 적용되는 거라고요. 어디에 적용된다? 취득세에 적용됩니다. 됐나요? 자, 이 10% 외에는 다 몇 프로라 했어 지금? 20%야. 자, 그러면 정리하죠.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뭐다? 취득세입니다. 두 번째 등기하면은 등록 면허세입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을 보유하면은 재산세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고액 보유자가 됐어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처분했어요. 양도소득세입니다. 세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한 문제, 6문제. 이거 다 있죠?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순서를 요 순서 비운다고요. 치, 등, 재, 종, 양. 취득 단계 세금, 보유 단계 세금, 양도 단계 세금. 자, 보세요. 치, 등, 재. 치, 등, 재. 이까지가 지방세입니다. 치, 등, 재. 자, 납부 세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가세는 납부할 세금에 취득세 납부세금, 등록면허 납부세금, 재산세 납부세금, 종합부동산 납부세금,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세금. 그 납부세금에 대해서 부가세는 어떤 게 적용됩니까? 내가 치, 등, 재. 요까지만 지방교육세가 적용돼요. 어디만? 지방교육세 이것은 치, 등, 재만 적용돼요. 그럼 취득세 납세금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되고요. 여기도 20% 지방교육세가 되고요. 여기도 20% 지방교육세요. 분명히 말했어요. 취등재에만 지방교육세가 적용된다고요. 그러면 지방교육세 날라갔죠? 없어졌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몇 프로? 20%인데 뭐가 된다? 그렇죠. 이거 빼고 이거 남잖아요. 그럼 이거는 농어촌 특별세. 취등재 세 번째까지는 지방교육세만. 그 바로 밑에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20%의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리고 마지막 양도소는 X. 뭐다? 무슨 말이야? 없다 말이야.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금에 부가세가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 놓고 옆에 뭡니까? 옆에 취득세는 2가지다 있어요. 2가지다. 10%의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10%의 농어촌 특별세. 그래 취득세가 좀 까다롭죠. 자,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를 치는데 자, 취득세입니다.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다음 양도소입니다. 이 과목의 세목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취득세는 매년 냅니까? 한 번 냅니까? 한 번. 신고주의입니까? 부가주의입니까? 신고주의. 가세권자가 행위를 모르죠. 신고주의고 한 번 낸다. 그리고 자 등록면허세도 행위죠.
부가주의입니까? 신고주의입니까? 신고주의. 한 번 냅니까? 매년 냅니까? 한 번. 자, 재산세는 부가주의입니까? 신고주의입니까? 부가주의. 보유하고 있죠. 가세권자 알고 있죠. 부가주의. 부가주의는 한 번 냅니까? 매년 냅니까? 매년. 자, 종합부동산세 계속 가치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 부가주의고 매년 낼 수 있죠. 자, 양도소득은 거래죠. 사고 팔죠. 사는 사람도 한 번, 파는 사람도 한 번이죠. 무슨 주의? 매매이니까 신고주의잖아요. 오케이? 자, 지금 동그라미 게 무슨 주의다? 전부 다 신고주의. 몇 번 낸다? 한 번. 자, 우리가 세금에 감면이 있어요. 감면. 감면이 뭐라고요? 세액을 계산한 후에 일정 금액만큼 빼주는 것이 감면이라고요. 알겠나요? 그러면 취득세도 감면 있고 등록면에서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 감면, 어떤 세금이든 다 감면 대상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감면을 받았을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은 감면을 받아도 그 감면들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계속 내니까. 근데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는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야. 등록면은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고 양도세를 한 번 내고 끝나는 세금이라고. 이 세금들에 대해서 뭐를 받는다면 감면 세액이 있다면 그 감면 세액은 몇 프로다? 20%. 내가 20%밖에 없다고 했죠 분명히. 자, 그럼 또 지방교육세는 여기만 적용된다고 했죠. 그럼 감면 세액은 저다 뭘?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된다. 자, 됐나요? 이렇게 항상 통합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 면허세를 마무리 짓고, 자,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재산세 갑니다. 자, 등록 마무리했고 재산세 189조. 그 다음 시간에 재산세 가겠어요. 조금 이따 오겠습니다.